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시험 이해 출신이고요. 전 언주 행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사업은 지금 만 6년째, 횟수는 7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사실 오늘 일요일 저녁이라 가지고 굉장히 사실 늦은 시간이고 또 피곤하시고 하실 텐데 이 시간에까지 이렇게 남으셔가지고 강의 들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그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또 힘들게 잘 통과하셔가지고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출입국 업무가요. 이미 이전에 한번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대략적인 거는 한번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사 업무 중에서 저는 출입국 업무가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다른 다양한 업무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행정사 중에서 출입국 업무를 알면 그냥 특별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사업에 써가지고 급감 없이, 네, 꾸준히, 네, 할 수 있는 거가 출입국 업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지금 출입국 분야가 제목이 지금 동포 출입국이라고 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자칫, 이렇게 중국 동포만 대상으로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텐데, 일단, 반반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동포에 관한 출입국의 기본적인 업무를 알고 계셔야 사실 진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F4나, 그 다음에 H2 비자에 관한 어떤 이런 이제 부분들은 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예,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주권이나 기하라든지 조금 저희들에게 정말 행정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업무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림동이나 남구로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업무들도 사실 다 이제 돈이 되고 일이 되는 업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는 사실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예,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부분이어가지고, 네,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첫 부분에 드릴 동포 비자, 오늘 주로 하는 거가 C38하고 H2 비자, 그 다음에 F4 비자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이 부분은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일단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될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2시부터 9시까지 잡혀 있죠. 그죠? 그때 진행할 부분이 이제 국적, 그 다음에 영주권, 그 다음에 결혼 비자. 사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핵심. 네, 저희가, 업무를 하는 핵심 분야이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이제 비자의 종류에 관해서 네, 그 부분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교재를 먼저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출입국 업무에 관한 개요해서 이렇게 써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네. 보시면, 네네. 네. 지금 이제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외국인들이 한 200만 가까이 되셨어요. 200만을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98만 정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국 동포가 차지하는 게 한 43%가 됩니다. 거의 100만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일단 중국 동포는 어디 가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업무든지 간에.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 동포에 관한 이제 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체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네,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동포 위주로 일단은 출국을 하시면 한 50% 이상은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일반 이제 외국인들, 네, 그러니까 이제 국적을 따지면 여러 나라
국적들이 있겠죠, 그죠? 동남아 쪽도 많이 있고, 태국도 많고요. 네네. 그래서 또 나머지 반의 업무는 또 다른 나라 분들에 관한 거니까, 일단, 중국 정포에 관한 부분을 아시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가 출국 업무에 해당 나와 있는 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체류 관리의 기초에서 체류 자격 나와 있죠, 그죠? 네. 일단 말씀드릴 게, 출입국 업무에서 비자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체류하고 사정. 네. 나중에 이제 출국에 관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시려면 하이코리아라고 하는 네, 아마 사이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하이코리아에 들어가시면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네, 출국 업무에 관한 전체 매뉴얼이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체류하고 사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뭔지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체류는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죠?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비자의 자격을 변경하는 거. 체류 자격 변경. 또는 체류 자격 부여. 이런 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국내에 있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업무. 그게 바로 체류입니다. 출입국 업무고요. 그리고 사증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제외 공간, 즉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비자를 받아가 들어오는 걸 사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 공간에서의 업무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원칙은 사증이에요. 모든 비자는 다 그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받아오게끔 되어 있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체류를 갖다가 국내에서 자격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출입국의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가 들어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자격을 변경을 해요. 비자를. 예를 들면 무사정으로 와가지고 다른 비자로 변경한다든지, 중국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F4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코리아 들어가면, 법령 서식 해가지고 부분에 들어가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꼭 보셔야 됩니다. 혹시 그거에 관한 설명을 그 전에 들으셨죠? 그전 행사님 수업 시간에. 하이코리아까지만 들으셨나요? 아, 예.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가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강의 듣고 나시면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매뉴얼을 보시면 돼요. 그 매뉴얼이 페이지가 꽤 되는데 처음부터 그걸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네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매뉴얼이 그냥 기본적인 원칙 정도인 거지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서류하든지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표준 매뉴얼일 뿐이고요. 출국 업무라는 게 이게 아시다시피 현장의 어떤 담당자들에 따라서도 서류가 굉장히 많이 가감이 생기고요. 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체류. 하면, 이건 국내에서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정이란 부분은, 이거는 전부 다 제외 공간에서 받아오는 비자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체류 자격에 관해서는 아마 전 강의에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A부터 시작해서 H 계열까지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나옵니다. 네, 쫙 나와 있는 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외국인 고용에 제한해가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비자로 다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취업을 할 수 없는 자격이 있어요. 네. 거기가 아니고 교재입니다. 교재, 잠시만요. 교재를 못 받으, 네. 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교재. 이거 사야 돼요. 제가, 네.
예, 그러시면 잠깐, 네. 왜냐면 저는 교재에서 제가 정리를 해서 이게 돼 있어가지고요. 일단 교재를 참고하셔야 돼서. 네. 일단 제가, 그게, 잠깐만요. 지금 6페이지, 6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 나 외국인 고용의 제한에 이번에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 15개에서 나와 있죠. 네, 거기에,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취업이 안 되는 자격이 있고요. 취업이 가능한 자격이 있는데, 거기 보면 F2, 거주 자격, 네, 취업 가능하고요. 그럼 F4, 재외동포.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기자이고요. 이것도 취업은 가능하지만 모든 직장에 다 취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단수 업무 업종은 제한이 되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F5에서 영주 자격. 그 다음에 결혼 자격은 일단 취업이 다 가능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네. 그리고 밑에 이제 다 보면 체류 자격 부여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제 국내에서 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영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죠? 그 자녀는, 체류 자격을 주어줍니다. 그런 걸 체류 자격 부여라고 하고요. 이건 출입국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F5, 영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출생한 국내 출생. 자녀들은 그대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영주 자격을 받습니다. 그런 거. 네, 그거를 체류 자격 부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대상해가 나와 있죠. 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대상은 좀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 해서 첫 번째가 이겁니다. F5 부모를 가졌을 때 국내 출생 자녀가 가지는 비자는 똑같이 영주권을 줍니다. F5. 네, 그리고 F2 거주 자격. 네, 이거를 가진 부모 밑에서 국내 출생해서 듭니다. 국내, 해외는 아닙니다. 국내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는 이 자녀들은 F1이라는 네, 동반거주, 네, 방문동고 비자를 줍니다. F1.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일부분이 그 기존 기초 강의에서 혹시 나왔을까 싶어서 뺐다가 그 문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 D3나 그 다음에 E9, 그 다음에 E10, 그 다음에 H2. 내 부모를 준 국내 출생 자녀에게는 F1이라는 체류 자격을 부여합니다. 네, 출입국에다가 체류 자격 부여를 신청을 하면서 신청하게 되면 이제 그 자녀들의 외국인 등록증에 F1이라는 이제 등록증을 받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등록 외국인. 예를 들면 뭐 D8 투자 비자요. 그다음에 무역 경영 D9 뭐 등등 이런 비자를 가진 자녀가 국내에 출생하면 그때는 F3 비자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체류 자격 부여는 이렇게 네, 거기다 좀 메모 좀 해주시면 네네 제가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았던 건 혹시나 그 앞에 강의와 이렇게 겹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아닌 것 같아서 네네. 네. 이렇게 F5 영주권은 영주권, F2는 F1, 그다음에 T3라든지 뭐 E9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선원 자격 E10이라든지 방문 취업 H2 이런 자녀들은 F1 비자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여기 F1, F3 이런 비자들은 전부 비취업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동거하는 그 조건으로 해서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네. 미성년 자녀니까 당연히 취업할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도 F1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F1은 항상 머릿속에 미취업,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대상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보면, 대한민국 체류 중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 시민권을 따거나 해가지고 한국 국적이 상실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임시로 F1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이렇게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한 자, 그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 신청은
거기 보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입니다. 30일. 국내에서 출생 시에는 90일. 네. 그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해야 되고요. 출국에다가. 예. 그리고 근데 이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네, 이렇게 의뢰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체류자격 부여할 때 인지료는 8만 원. 그다음 외국 등록증 수수료 3만 원 해서 한 11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정부 수입인지라고 출입국에서 체류 자격 변경을 하거나 뭐 연장을 하거나 할 때 출입국에 내는 사야 되는 인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각각의 업무마다 인지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체류 자격 부여는 8만 원 인지를 사고 그다음 3만 원은 등록증 만드는 수수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밑에 이제 근무처라 해서 근무처 변경 추가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것도 인지료는 12만 원입니다. 12만 원짜리 정부 수입 인지를 사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E7이나 뭐 E1이나 E2라든지 이런 비자들 국내에서 그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비자들이 있어요. 그 비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거에 벗어나서 네, 근무처를 바꾸거나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거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마해가 나와 있죠. 마해서 체류 자격 변경 허가. 네, 이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체류 자격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것 갖다가 변경 허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변경 허가가 사실은 저희 업무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요 H2 비자에서 이 비자에서 이거를 받고 국내에 들어온 이제 외국인이 이제 다른 조건을 갖춰서 F4 비자로 바꿔요. 이거 바꾸는 걸 갖다가 체류 자격 변경이라고 합니다. 자격 변경. 오늘 할 때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그 중에 이제 아까처럼 수입인지 10만 원 비용이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F4로 바꾸고 또 F4로 있다가 조건을 갖춰서 또 영주권으로 갈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리고 영주권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기아.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로. 네. 보통 국내 체류하는 동포들 같은 경우는 다들 그 기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아. 네. 기아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 과정이 다 자격 변경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체류 자격 변경 다음으로 자, 국내에서 체류에서 제일 먼저 아까 체류 자격 부여가 나왔죠. 그다음 두 번째는 체류 자격 변경. 뭐 근무처 초과 변경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회사 가서 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빼고 넘어갑니다. 체류 자격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체류 기간 연장.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비자들은 다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H2는 3년에다가 나중에 추가로 1년 10개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4 같은 경우에는 3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뭐 해야 될까요?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출입국에. 네. 그래서 이제 연장하는 업무, 변경하는 업무, 이런 게 주로 이제 행정사가 저희가 대응을 하면서 해주는 업무들이 됩니다. 국내에서. 네. 그래서 연장, 그게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바에 나와 있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입니다. 개별적 비자에 관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일단 뭔지만 아시면 됩니다. 출입국에서 이렇게 행정사가 주로 하는 업무, 자격부여, 대행, 그러니까 체류 자격 변경하는 거 대행하고, 체류기간 연장하는 거 대행하고. 근데 연장이나 변경 같은 경우에는, 전자민원이라고 행정사들이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는 아니지만, 그 전자민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대응을 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입국을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라, 하이코리아의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전자민원 대행이 있어요. 예, 전자민원으로 주로 하고, 사실, 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이런 업무를 해야 이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이나 기아에 갈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되니까 네, 하는 업무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 봐 보면 이제 제가 나와 있죠, 그죠? 체류 기간 연장 허가고 그다음에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나와 있죠. 이번에 자 이거는 사실 평상시에는 저희가 이 업무를 할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작년에 많이 생겼죠.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허가를 해줬어요. 그걸 한 달 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출국 기한 유예라고 해서 이제 계속 국내에서 못 나가니까 네,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체류 기간 연장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입니다. 그게. 그리고 밑에 사 보면 외국인 등록 나와 있죠, 그죠? 자, 모든 외국인들은 출국 업무를 크게 두 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하고 사증이 있으면요. 사증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오는데 비자를 받아온다는 게 뭐냐면 여권에다가 비자가 허가 났다는 그 요즘에는 이제 별도의 확인서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 비자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어줬는데 지금은 조장에 스탬프 같은 거 붙여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어서 비자가 허가 나오면 비자를 받았다는 확인서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비자를 받아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외국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을 한다는 건 뭐냐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만드는 거예요. 단 이 외국인 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결혼 비자를 받아 들어왔어요. F6를 받아 들어왔는데 받아 들어와서 국내에서 90일 이상 있을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을 하면 외국인 등록증이 만들어집니다. 신분증. 네. 근데 만약에 결혼 비자를 받아봤지만 국내에서 굳이 90일 이상 있을 일이 없어요. 자주 중국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분들은 외국인 등록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등록은 등록증을 만드는 거고 국내에 90일 이상 단기 체류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에서 보면 90일 이내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그죠? 90일 이후로 이제 하실 분들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이것도 등록도 행정사 대행이 되는데요. 최초 등록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을 날인하거든요. 그러면 지문은 이제 본인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초 국내에 맨 처음 들어오신 분들 들어와가지고 그 등록증을 만들려고 하신 분들의 대응은 행정사가 안 돼요. 얼마 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예전에는 이게 됐었는데 작년부터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등록 시기 나와 있죠, 그죠? 90일 이내에 단기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이제 장기를 바꿔야 된다. 보통 그렇게 결혼 비자 허가를 받아 들어왔다. 이분들이 보통 기간을 얼마를 받고 들어오냐면요. 90일을 받고 들어와요. 90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사관에서 결혼 비자는 뭐 2년, 3년이니까 하고 2년, 3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대부분 다 90일의 비자 기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등록하면서 연장을 하는.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외국인 등록을 안 하고 만약에 90일 이상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1년 이하 징역, 뭐 금고 1천만 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A에 보면 외국인 등록 사항의 변경 신고 나와 있죠? 그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자, 이거는 뭐냐면요. 가장 흔한 경우가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여권을 갱신하는 경우예요. 여권. 그럼 출국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그 옛날 여권일 거잖아요. 그죠? 여권을 새로 만드시는 경우. 그럴 경우에 여권 번호가 바뀌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안 해가지고 일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냥 여권만 띡 만들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다른 예를 들어 출국에 뭐 비자 변경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러 갔다가 이제 밝혀져서 범칙금에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 네네.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등록사항 변경신고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안 하게 되면 10만 원, 3개월 이내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그 신고 방법에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팩스 신고예요. 팩스 동그라미 주시고 팩스 신고할 때 그 팩스 번호가 1577 1346 이쪽으로 이제 필요한 서류들, 여권, 새로 만든 여권, 그 다음에 그분 외국인 등록증, 그 다음에 신청서. 자, 이거를 팩스를 해서 출입국에다가 보내면요. 출입국에서 이제 저희가 1345 전화해서 확인을 합니다. 팩스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예, 그러면 이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처리 기간이 걸리고요. 그러면 변경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이유는요. 중국 동포 업무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 사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출국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행정사 사무소에 찾아와서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업무, 아까 연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업무들은 큰 비용을 받고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냥 사소하지만, 그러니까 하는 업무들, 사소하지만 해야 될 업무. 예. 네. 그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가 출입국에서 받는 그 비용,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임료라고 하죠. 그게 10,0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예?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방문 예약 해준다든지 이런 거 10,000원, 20,000원 받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업무부터 시작해서, 뭐, 금액은 뭐, 말을 할 수 없죠? 여튼, 뭐, 몇백, 뭐, 500이나 뭐, 3, 400. 시작해서 이런 업무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네. 그래서 주로 그 외국인이 중국 동포가 많은 동네에 계신 분들은 사실 하루에 자질구레한 업무만 해도 하루에 그냥 몇십만 원 뚝딱 나옵니다. 몇십만이 아니라 몇백만 원 나올 수도 있어요. 많이 이렇게 업무가 많은 곳은.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업무보다는 이제 이쪽 업무, 이제 굵직굵직한 업무를 한 달에 몇 건씩 계속 꾸준히 가져가는 이제, 네, 그런 업무가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하실 때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10,000원짜리가 나중에 몇백만 원짜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사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요. 예, 그 어떤 한 사람하고 인연을 맺는 게 저희는 중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국내에서의 모든 체류 생활을 저희가 다 관리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적 딸 때까지. 네. 그래서 어떤 손님이든 간에 10,000원짜리를 뭐 의뢰하는 분이시거나, 그런 편견 없이 보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체류지 변경신고 나와있죠. 이것도 뭐냐면요. 그 국내에서 우리는 저희 한국 사람들은 투수 옮겨도 전입신고하면 끝이지만 외국인들은 반드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를 했을 경우에 이 체류지 변경신고는, 출입국을 직접 방문해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네, 그래서 동사무소에 그 새로 이사간 지 계약서,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 가지고 가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도 15일 이내 안 하면은 똑같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인들이 제일 잘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가 이거 두 가지입니다. 등록 변경,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권 새로 만들었을 때 그냥 본인 여권 만들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이사하고 나서 신고 안 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이제 외국인들이 하지 않아서, 네, 이제 일이 생기는 그런 업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건 뭐 중국 동포에 관한 업무가 아니고요. 그냥 출입국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린 체류자격 부여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 그 다음에 체류기간 연장,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 네. 이런 업무들은 가장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다 관련되는 그런 공통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할 부분입니다. 뒤에 보면 현행 외국 국적 동포 정책 개요라고 나와 있죠. 페이지가 11페이지. 네.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올해 책이 아니라서. 10페이지. 네, 맞죠. 네네. 네,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가 동포에 관한 업무입니다. 동포. 그리고 참고로 외국 국적 동포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게 뭔지 잠깐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동포하면 크게 외국 국적 동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 동포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라는 건 본인 또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에서 한 번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던 사람, 한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사람들, 그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사람들, 그분들을 외국 국적 동포라고 합니다. 네, 그 정의가 나와 있는 쪽이 잠시만요. 12쪽 밑에 줄을 잠깐 보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12쪽의 밑에 줄 보면은 외국 국적 동포라고 나와 있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해서 대한민국 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그죠? 그리고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중국을 예를 들면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그러니까 중국으로 건너가서 이날부터 이제 중국으로 건너는 우리나라 동포들이 전부 중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 날이에요. 네, 우리나라 국적을 박탈당하고 그래서 요 날이 기준이 돼요. 네, 이전에 그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 중국 동포들을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한국 국적 보유자 그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의 뭐 자녀, 그다음에 뭐 손자, 손녀까지 해당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외국 국적 동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렇고, 그럼 중국 외에 다른 나라는 쉽게 말해서 미국 시민권자로 땄어요. 그죠? 건너가가지고. 근데 그 전에 그 사람은 한국 국적을 가졌다가 미국 시민권자로 따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그분들이 전부 다 외국 국적 동포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뭐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뭐 프랑스 시민권자 이런 분들, 그분들은 전부 다 그 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 본인 또는 그분들의 자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 국적 동포. 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비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H2는 중국하고 주로 고려인들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F4는 중국, 그 다음에 그 외의 국가.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 뭐 캐나다 시민권자 이런 사람들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전부 다 F4 비자를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외국 국적 동포한테 주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H2 비자를 받을 수도 있고 F4 비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 가지고. 네. 그래서 외국 국적 동포라는 게 중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과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외국 국적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 동포, 고려인들은 사실 제가 별로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로 이제 우즈벡이라든지 이쪽 분들이 에서 건너오신 분들이 고려인들이 많으시거든요. 일단 저는 중국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모든 건 내용은 똑같이 포함되니까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면 그 중국 동포가 제일 먼저 일반적으로 받는 비자가 C38이라는 비자가 있어요. 그 10페이지 보면 단기 방문 제도라고 나와 있죠. 그죠? 가장 쉽게 접할. 자,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단기 비자입니다. 복수 비자가 아니라 단수 비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복수 비자인데 5년 복수. 단 체류는 한번 입국했을 때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90일 체류. 그래서 C38 비자를 가지고는 외국인 등록을 할 수가 없겠죠. 왜? 국내에서 90일, 즉 89일 되면 나가야 돼요. 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 이하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C38 비자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방문 취업해서 H2 나와 있죠. 그죠? 자, H2 비자는 방문 취업이라고 해서 이건 동포,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이제 비자 주는 비자이고요. 거기 하나 좀 고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하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 만 25세가 아니라 만 18세입니다. 좀 지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H2 비자라는 건 중국 동포 또는 그 고려인들을 대상해서 주는 비자인데 이 비자는 만 60세 이하, 만 18세 이상이면 다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H2 비자는 동포라면. 네. 그리고 이제 이 비자의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에요. 3년인데 3년이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3년 지나고 나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고용주가 추천서를 써주고 했을 경우에는 1년 10개월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1년 10개월. 그래서 최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4년 10개월인데요. 대신에 이분들이 국내에서 계속 그 4년 10개월밖에 있을 수 없다는 의미는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3년이에요. 3년 있다가 출국합니다. 출국하고 1개월 뒤에 다시 중국에서 비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또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3년 나를 있을 수가 있어요. 대신 국내에서 3년 이상의 기간은 주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 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3년 체류하고 나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한 달 뒤에 비자를 다시 똑같은 H2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제2국자라고 해요. 다시 들어왔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렇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 H2 비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단순 노무업종이에요. H2 비자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그다음 택배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 동포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H2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 노무업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단순 노무업종도 거기 39개입니다. 제가 41개라고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매년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꽂혀주시면 됩니다. 39가지 지금 현재 일할 수 있는 분야가 39가지 있습니다. 단순 노무업종이. 그리고 첫 번째 가가 그거고요. 나와보면 뭐 연고동포, 또 무연고동포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H2이신 분들을 그 취업 절차 보시면 이분들은 H2로 입국을 하고요. 하고 나면 취업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동포들은. 그 취업 교육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구직 신청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구직 알선을 이제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율적으로 구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취업을 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재외동포 F4.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 재외동포 비자는 똑같은 중국인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2는 그 나이에 해당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한 단계 이제 상향되어 있는 비자가 F4 비자고요. 재외동포 비자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중국 동포들 중에서 다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조건들이 있어요.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그 방문 취업 H2 동포가 제조업이라든지 뭐 농축산업, 뭐 어업 분야 이런 데서 4년 이상 장기 군속하게 되면 잠시만요. 제가 밑에 걸 설명드렸고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거기 3번에 나와 보시면 그 지방 소재 제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동포 H2 자격으로서 지방 제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F4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H2로 들어와서. 네. 그리고 만 60세 이상. 국내에서 뭐 H2 비자나 뭐 아니면 C38이나 딴 비자를 가지고 만 60세 이상 된 사람도 F4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또 이제 요거 뒤에 가면 다시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크게 설명드리는 거고, 국내에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또 F4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동포라면 만 18세 이상 60세라면 누구나 H2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이걸
단점보다 3년 지나면 나가야 됩니다. 중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비자를 또 받아 들어와야 돼요. 근데 F4는 국내에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국 나갈 필요 없이. 네, 3년 단위로. 네, 3년 단위. 기본이 3년입니다.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다고 뭐 모든 사람은 3년을 똑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뭐 범법 행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1년을 줬다가 2년 줬다가 그다음에 3년을 가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계속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네, 그래서 H2보다는 F4라는 비자가 훨씬 더 상위 비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제가 볼 부분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비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단기 비자 해서 이제 C38 다시 한번 나오죠, 그죠? 자, 이 C38 비자는 그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받아서 들어오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장기 비자 에디토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무작정 C38 비자를 받고 들어옵니다. 동포들이라면 다 주는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동포가 아무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C38 비자, 그 다음에 이제 H2. 근데 H2는 아까 나이가 있었죠. 나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C38 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들어오거나 하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11조 보시면, 방문 취업 비자 해서 H2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H2 비자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발급이 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민 및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나 우리나라 국민이거나 또는 이제 영주권자가 그 중국에 있는 이촌 이내, 그죠? 네, 인척, 뭐 자식,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초청하거나 뭐 그러겠죠. 네, 그럴 때 H2 비자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뭐 3촌에서 8촌 이게 자, 말씀드리면 국민이 초청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요. 부인이 중국 동포인 경우. 그죠? 부인이 중국 동포인데 그 부인의 이제 전혼 자녀가 있어요. 전혼 자녀. 그럴 경우에 이제 초청을 할 때 국민이 초청을 하겠죠. 그죠? 그럴 때 들어오는 사람이 H2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좀 다릅니다. 요건이. 2촌 이내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3촌에서 8촌은 국내 출입국에다 신청합니다. 초청자가. 네. 그러면 국내 출입국에서 사정 발급 인증서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거를 신청하게 되면 사정 이제 발급 인증 번호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비초청자에게 알려주면 거기서 이제 영사관에다가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나오는 과정. 네. 그 과정이 이제 이렇게 되고. 근데 실제적으로 업무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경우는 특히나 굉장히 까탈스러워서 그 사정 발급 인증서에 관한 서명 아마 E7 할 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국내 출입국에다가 먼저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청에 관한 서류로 다 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출입국에서 먼저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허가를 줘요. 그러면 인증 번호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번호를 현지에 있는 해외에 있는 들어오려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피초청자죠. 들어오려고 하는 그쪽에다가 번호를 알려주면 그 사람이 그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 영사관 에다가 비자를 다시 신청합니다. 그 번호를 적어서. 네. 그러면 영사관에서는 그냥 비자 발급해주는 절차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제 허가 여부는 국내 출입국이 다 하는 거고, 단지 비자를 이제 주는 그 절차만 영사관에서 대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요즘에는 자리 없고요. 왜냐면, 이렇게 안 해도 제가 그냥 H2 쉽게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동포라면.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있습니다. 가끔 어떤 경우 영주권자인 자녀가 중국에 있는 뭐죠? 뭐 부모님을 갖다 초청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한 경우, 그러면 또 궁금하죠. 아까 H2 비자는 다 준다고 했잖아요. 뭐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들어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제 영주권자가 동포가 아니라 한족. 영주권자가 중국 동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네, 한족인 경우에 자기가 자녀를 이제 초청하거나, 이제 그 한족인데 자녀가 중국 동포인 자녀가 가능하거든요. 아버지가 중국 동포이면. 그러니까 한족하고 동포가 결혼해서 이 자녀가 있으면요. 이 자녀가 이 남편을 따라서 동포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은요. 엄마를 따라서 한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포라고 자녀가 다 동포가 아니더라고요. 아닐 수가 있어요, 중국은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호구에다가 올리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어서, 여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예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오기 힘드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H2나 뭐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별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매뉴얼이나 보시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느끼시면, 재외동포 비자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뒤에 F4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제 방문 취업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 비자에 관한 부분. 지금까지는 그냥 전체적인 걸 제가 조금씩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그 12쪽에 나와 있는 방문 취업.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방문 취업 H2 비자를 받고, 그리고 그 비자 받을 수 있는 유형은 어떤 게 있고,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는 어떤 식으로 체류 관리 대상이 되고, 뭐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방문 취업 보시면 대상에서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서의 대상은 영사관에서 H2를 받아 들어올 때, 그러니까, 네, 일대 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 18세 이상이면서 밑에 1, 2, 3, 4, 5, 6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 H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 비속. 네. 그리고 국내에 주소를 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근데 이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4번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그다음에 5번 유학 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별 표시되어 있는 방문 취업 만기 초급자의 경우, 만기자 제2국제차에 따라 사청 H2 세번 발급만 허용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실제 H2를 받아오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쭉 써져 있지만, 1번, 그러니까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그 자녀, 직계 비속, 그분들이고요. 그리고 5번에 나와 있는 유학 비자. 유학 자격으로 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부모 및 배우자이고요. 그 다음에 만기 취업, 그 별 표시 나와 있는 H2 7. 네. 요게 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H2 받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의 자녀들. 네, 그분들이 첫 번째 1번 나와 있는 게 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 H2 5라는 비자를 받아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H2로 최초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 비자명이 H2 5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나갔다가 3년 뒤에 다시 재입국하게 되면 우리가 재입국 자라고 하는데 그때는 H2 7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H2를 가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맨 처음 들어와서
빠진 H2파이브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재입국 하신 분들. 이분들은 계속 3년 단위로 이제 국내에 입국 출국을 반복하시니까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이건 말고도 있긴 한데 대다수가 이겁니다. 대다수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대상은 그냥 크게 두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사적 발급 유형에서 이제 어쩔 때 그러면 그 영상 안에서 H2 비자를 발급을 하는지에 관한 이제 개별적인 또 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 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